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7-2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형성평가 부분이고요. 드디어 우리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양식의 총체다라고 해서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문화지역, 문화권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은 보통은 뭐 사막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계로 만들어진다.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봤는데 그런 경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빠른 교통시설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각종 매개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변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 변동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의 위치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내부에 있다, 내재적 요인인가 혹은 외재적 요인인가를 구분해서 봐야 했고 이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발명과 발견으로 봤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지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없었지만 새롭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PC, 컴퓨터, 자동차 이런 물질들도 다 새롭게 만든 것이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발명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종 제도입니다. 권력 분립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도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든 것이다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발견의 사례는 뭐가 있었나요? 우리 선사시대 불이라고 하는 것 원래 있지만 이런 걸 만들 줄 몰랐단 말이야.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불을 이제 발견해서 불을 만들어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영양소 중에 바이타민이 있죠?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원래는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랐어. 그런데 비타민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병원균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바뀌는 것을 우리 대표적으로 문화 변동이라고 했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우리가 다뤘었죠. 그러니까 문화 전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전파는 대표적으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봤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전파는 교역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직접 문화가 이동하는 것, 전파되는 것을 말했고 이 간접 전파는 매개체였어, 매개체. 신문, 책, TV, 인터넷 등이 있겠고요. 자극 전파는 뭡니까? 다른 사회에서 전파된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를 발명해내는 결과까지 이르는 것. 요것이 자극 전파였다. 자, 그래서 자극 전파는 특히 이두라고 하는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기억,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새로운 문화 요소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변동. 니은,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거나 기존과는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꼭 사라지거나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죠. 다른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문화 동화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융합이라고도 하지. 그렇지만 함께 공존하는 병존도 나타날 수 있어. 일단 요거 패스. 디귿.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는 기존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 아니야.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는 기존의 문화에 영향을 계속 끼쳐서 변동을 일으키죠. 리을,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일어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문화 접변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문화 접변의 결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세 가지 사례를 봤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어쨌거나 니은도 틀린 설명은 아니야. 병존을 빠뜨렸긴 했지만 변동이라고 하는 것,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것도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릴 수 있죠. 오케이? 어쨌거나 지금은 기존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문화 변동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다.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문화 변동의 요인을 쓰시오요. 요인. 한 사회 내부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할 때 기존의 문화가 변화하기도 한다. 한편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되기도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지금 보면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달되어 정착한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직접 교류하고 접촉하면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를 직접 전파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인이니까 직접 전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넓은 범주의 문화 전파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전파의 구체적인 양태가 나타나진 않으니까 교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책을 전달해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문화 전파라고 보고요. 우리 그 세부적인 내용이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었죠. 굳이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라라고 하면 직접 전파에 가까워 교류하거나 접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여기서 정답은 지금 문화 전파를 묻고 있네요. 문화 전파. 3번으로 넘어갑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눈다. 내재적 요인을 발명과 발견으로 정리를 했었고 외재적 요인을 문화 전파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1번 봅시다. 발명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맞지? 2번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발명과 발견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이다 라고 했고 사례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생략할게. 3번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발견이 문화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을까? 발견.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면 발견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가? 지금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뭐가 활발해지겠어? 발견이 아니라 문화 전파 자체가 문화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직접 전파든 인터넷 같은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전파든 자극 전파든 문화 전파가 훨씬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겠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발명과 발견은 한 사회 내부에서 맞지? 내재적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문화 요소가 새롭게 등장하여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5번 문화 전파는 직접적인 접촉, 직접 전파, 매체를 통한 접촉, 간접 전파, 전파된 문화 요소에 대한 자극 등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자극 전파라고 했습니다. 4번 넘어가죠. 각 모든 별 조사 내용과 문화 변동의 요인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관련 사례 조사기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고 여기 다시 발명과 발견 그리고 문화 전파라고 하는 것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모듬
이동통신의 등장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 그런데 지금 1모드면 발견이래, 발견. 맞아? 이동통신의 등장. 이동통신은 지금 일종의 매개체잖아, 매개체. 매체잖아. 매개체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간접전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모드. 불의 이용이 인류의 발전과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 이거 내가 사례로 들었던 거잖아. 선사시대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것이지. 불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립니다. 3모드. 중국의 승려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교와 한자가 전래된 과정. 승려가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을 전파해 준 것이니까 교류를 통한 직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안 되겠지? 4번.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전파되면서 한류 열풍이 부는 현상. 지금 매개체가 뭐야? 인터넷이야, 인터넷. 인터넷이 하나의 매체잖아. 그러니까 간접 전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약간 어거지긴 하지만 BTS가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을 홍보해. 그러면 직접 전파가 되겠지. 그럼 지금은 인터넷을 통했으니까 간접 전파이다. 5모드. 설총이 중국의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두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사건. 아이디어야. 이디어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무슨 전파라고 그랬어? 자극전파라고 했죠. 자극전파. 다음 5번입니다. 가나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양상이야. 이번엔 문화 변동의 양상. 요인은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그래서 발명, 발견, 문화 전파 살펴봤고요. 문화 변동의 양상은 동화냐, 융합이냐, 병존이냐 이렇게 보면 돼. 자, 강화도에 있는 성공의 성당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곳이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성당의 외관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만 내부는 성당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바실리카 양식을 도입하여 일반적인 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외관은 불교 모습, 그리고 내부는 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화 병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전통적인 불교 건축의 모습도 아니고 전통적인 성당의 모습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적절히 짬뽕이 돼서 C라고 하는 게 나타난 것이죠. 이런 건 뭐라 그래?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 융합의 사례 대표적인 뭐가 있었어? 밥버거가 있었잖아. 밥버거. 한국의 전통 주식 문화인 밥과 서양의 주식 문화인 버거가 합쳐져서 새로운 밥버거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거 문화 융합의 사례다. 그러면 문화 융합에서 기억해야 될 거. 문화 융합은 전통적인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아니다. 정체성 상실은 아니다. 밥이라고 하는 거 남아있고 버거라고 하는 것도 남아있잖아. 형태가. 여기도 한옥의 형태가 남아있고 성당의 모습도 남아있어. 요렇게 새롭게 퓨전된 것이 융합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 융합 여기서 고르면 되고요. 옌벤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의 함경북도와 접하고 있는 중국 지리성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선 말기 간도직을 건너간 조선인들이 2세대, 3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옌벤에는 우리나라 풍습과 중국 풍습이 함께 나타난다. 함께. 이게 한자로 아우르다 병자를 써서 문화 병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답 3번. 6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필리핀에서는 영어와 전통적인 필리핀어인 따갈로그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두 가지의 언어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 병, 존입니다. 존. 기억. 한 사회의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 무엇에 해당합니까? 문화, 동화에 해당합니다. 니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섞이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래서 나란히 나타나 있죠. 동그라미 문화도 있고 세모 문화도 있는데 이것이 결합되면서 사회 안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는 이런 모습. 모양이 너무 찌그러졌네. 그 사회에서는 지금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이런 모습이죠. 이것을 문화 병존이라고 해. 맞는 설명. 디귿. 기존의 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접촉한 결과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것이다. 접촉해서 변했어. 이것을 접변이라고 하는데 문화 접변의 결과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건 뭐야? 동그라미에 세모가 만났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동그라미에 세모가 합쳐졌어. 이런 게 나와. 이런 것은 융합이라고 했지. 융합. 정답이 아니죠. 리얼. 한 사회 내에서 다른 두 사회의 문화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야. 정답 리얼이 되겠죠.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볼까? 지금 A 문화와 B 문화가 있어. 그래서 이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접변하기 시작합니다. 접촉해서 변동을 이루는 것, 접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런데 이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이 있어. 내가 어떤 다른 문화를 수용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나타나. 그치? 그런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문화를 접촉시키고 변화시키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강제적 사례가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 문화 접변이란 사실 변동이랑 유사하게 쓰면 되는데 어쨌거나 일본이 한국에 일본의 문화, 일본어, 일본의 인식 이런 것들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했잖아. 이런 것을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카무라가 된 누구는 뭐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창씨개명이 대표적인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식표로 설명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외래 문화, B는 자문화래. 그런데 새로운 문화 C가 등장했어. 이거 뭐야? 문화 융합이죠. 융합.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C가 만들어졌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뭐야? 우리 싱가포르의 사례를 단원 초에 봤었죠?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하나 더 뭐야? 불교 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공존하는 것. 이것은 문화 병존의 사례였다. 니은 서양 의복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잠방이가 사라졌다. 이것은 외래 문화가 기존 문화를 대체해버리는 문화 동화의 사례였고요. 미국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다양한 대체의학이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서양의학도 있고 한의학도 있고 대체의학도 있다. 병존이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로 전통신앙이 사라지고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는 동화이고요. 5번 멕시코의 과탈루페 성모상은 남미 전통 의상을 입은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 문화잖아. 지금 A잖아. 남미 전통 의상을 입은 원주민의 모습은 자문화야. 이것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A 문화에서도 있었던 게 아니고 B 문화에서도 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 C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글의 필자가 우려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쓰시오. 저는 조그만한 나라 작은 섬마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몇 년 전부터 옆 나라 사람들에게 정복되면서 무역상인들과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어요. 이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가 원시적이라면서 섬마을 사람들을 개화하였죠.
그 결과 추장 중심의 정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조상을 모시는 신당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노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필자가 우려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은 뭐야? 외래 문화에 의해서 자문화가 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죠. 정답은 문화 동화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전통 문화의 특징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과거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다. 모내기를 하거나 곡식을 수확할 때 많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은 둘의 품앗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공동의 일을 해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런 게 우리 전통 문화래. 특징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협동정신을 중시하였다. 맞지? 둘의 품앗이라고 하는 것. 문제의 공동해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다 같이 그 경조사를 당한 경조사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협동정신 중시했죠. 니은, 상부상조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것. 디귿,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였다. 알 수 없지.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했을 것이다. 디귿이 틀렸고요. 효와 예를 중시하는 관념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것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맞는 설명이죠. 4번입니다. 10번, 일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전통 문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름 휴가를 맞아 유럽 여행을 시작한 지 5일이 지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도시를 둘러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머물렀던 숙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간단한 한국어를 말하거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언급하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해서 신기하기도 하였다. 이게 뭐야?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박지성? Do you know BTS? 뭐 이런 거잖아. 뺑뺑도시의 유명한 광장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물놀이패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장단을 맞춰 흥겨워하는 것을 보니 괜히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자, 그래서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의 기능,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한다? 알 수 없지. 여기서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여기서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인다? 자랑스럽게 느껴졌대잖아. 한국의 문화가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져. 정답은 4번. 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 라는 것이지. 지금 사물놀이패를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지 나쁜지 사물놀이가 한국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사물놀이가 한국 것이란 건 이 글의 필자만 알고 있죠. 그치? 5번,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고생했고요. 시험 이후에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